네, 의정부시 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네 분의 시장님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어제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교 형제가 있었죠. 그중에 8살 동생이 의식을 되찾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방임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소식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지역사회에서도 전문기관들에서도 경찰, 법원 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결국 구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방임 학대하는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13일에도 서울에서 16개월의 유아가 학대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뭐 언론에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죠. 천안이나 창녕에서도 이렇게 지난해에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이 4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이렇게 중상해를 입히는 부모에게 이 자녀 피해 아동들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보내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친권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법률 개정으로 이 검사가 이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또 이렇게 자치구 구청장 등이 검사에게 친권 상실 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들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사실 뭐 이게 전문가들도 실제로 부모의 친권을 현행법상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친권 제한 보완에 관한 이런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지역 주민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이 지자체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담 공무원 배치. 현재 전담 공무원이 이 울산 같은 경우는 10명이 있지만 이 광주나 대전 이 학대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광주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동학대 조기 발견하고 이걸 시정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전담 공무원이 현재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네. 전담 공무원 확대, 물론 이 네 분의 시장님들은 다 배치는 되어 있지만, 아직 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님들께서 이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도 통장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런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충분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픈 가슴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예, 다음은 최근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또 반면 이런 보육정책상의 보육교사들의 이런 인권,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소 소홀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 이 오랫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요. 최근에 세종시장님, 세종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참 아동학대에 누명을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참 한 학부모에게 참 폭행까지 당하고 지속적인 이 시청에다가 민원 제기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가슴 아픈 그런 선택을 했고 그 학부모는 결국 벌금 2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을까 생각하시는 바는 없으십니까? 우선 그 보육교사들의 이제 전체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학부모들과 관계에 있어서 늘 약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육교사분들이 점점 증가해서 2018년 12월만 기준으로도 33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해 그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들이 이런 부모들의 폭력적 상황에 대비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보육교사 인력 확충이나 이런 예산 확대하는 데도 힘을 쓰고 있지만 그건 역시 지자체장 분들의 의지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과도한 일부 학부모의 요구에 이 가해 학부모 자녀에 대한 퇴소 조치를 허용하는 등 이런 뭔가 현행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침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률에 좀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은 이제 보육교사들을 보호하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욱더 이런 보육교사의 처우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시장님 참 최근에 그 사만 아론 후보 화재 때 많이 놀라셨죠? 정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는데 참 가슴 쓸어내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성숙한 시민분들의 빠른 대피와 우리 소방관들의 정말 신속한 그런 대처가 이런 인명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다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도 드리고 시장님께 위로 말씀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현재 울산에 여전히 이런 고층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50층 이상의 건물도 이게 2개 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사만 아론 후보 같은 복합단지도 34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사다리 차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그 최대한의 화재 진압 효과를 위해 사다리차 도입에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겠죠? 예, 내년까지는 확보가 될 걸로. 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결국 대형 화재가 그토록 건물 집어삼킬 정도의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만 아론 후보 같은 경우 건물 외벽의 외장재가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형 화재로 퍼진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혹시 나머지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가연성 외장재로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네, 울산에 34개 고층 30층 이상의 고층 빌딩 중 8개가 네.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 2012년 3월부터는 그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축된 건물에는 그런 것이 사용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사하고 특별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